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에서 시도의원 15명이 무더기로 민주당 경선만으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이들 시도의원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할 필요 없고 유권자들의 반응도 차갑습니다.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다 보니 민주당 독점 체제와 유권자들의 선택권 박탈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장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 정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상생형 일자리 적극 추진과 식품 대기업 유치, 국제교육기관 유치와 4차 산업 집중 육성 등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한 지 7년이 지난 가운데 익산을 비롯한 호남 지역 선로에서 집안 침하가 발생해 보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집안 침하가 발생한 97개소 중 25개소만 보수가 완료돼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과 가상현실 등 XR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익산에 들어섰습니다. XR 교육지원센터는 부품과 장비 제조 등 XR 기술을 기업에 지원해 이미 운영되고 있는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와 연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에서 시도의원 15명이 민주당 경선만으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경선을 통해 일찌감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다의 무투표 당선자를 배출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다 보니 특정 정당의 독점 체제와 유권자들의 선택권 박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활기가 넘치는 군산대.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청년들의 반응은 무관심합니다. 완전 무관심하죠. 거의 그냥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관해서는. 6명이 기초원 후보로 등록한 군산 공설시장도 비슷합니다. 라 선거구인 이곳은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상인들 역시 시큰둥합니다. 사람들이 선거를 많이 안 한다고 그래. 집에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충 그냥 안 해야겠네. 이번에는 하기 싫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 무투표 당선 지역인 나운동의 아 선거구는 더욱 심각합니다. 뽑을 후보가 없다며 아예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시의원들도 소위 다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에 대한 막연한 반감들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현재 지금 지역 정치 구도상.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는 포기?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보니까. 군산 도의원은 4개 선거구 가운데 3곳, 시의원은 8곳 가운데 5곳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도의원은 4석 가운데 75%, 시의원은 비례대표 3석을 제외하고 20석 가운데 12석, 60%가 무투표 당선된 셈입니다. 모두 7표 가운데 최대 2표의 투표권을 잃게 된 선거구도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권자가 4년 임기 지역 일꾼을 선택할 기회를 갖지 못하면서 참정권 박탈에 따른 선거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투표 당선인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정당 공천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초의회는 최소한 기초의회는 정당 공천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고 좋은 정책을 가지고 좋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당을 잘못 선택하면 절대로 정치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 정당 공천이 사라져야 그 공천권을 가진 사람들 어떤 권한대로 움직이지 않고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최고의 무투표 당선인이 나온 군산. 민주당 독점 체제라는 지적 속에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6일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지역인 나선거구 시의원 민주당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시의원 출마자 A씨는 오늘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나 선거구는 당초 4명이 출마해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무소속 김용건 후보의 등록 무효로 무투표 당선 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선거인 수가 확정됐습니다. 익산시의 선거인 수는 23만 9,072명입니다.
이는 지난달 말 기준 익산시 전체 인구의 86.3%에 해당됩니다. 군산시는 22만 4,926명으로 지난달 말 기준 인구의 85%입니다. 도내 전체 선거인 수는 153만 2,133명입니다. 한편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내 각 당마다 청년 후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광역과 기초의원에 31명의 청년을 공천해 4년 전 25명보다 6명이 늘었습니다. 또 지난 선거에서 청년 후보를 1명도 내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6명을, 정의당은 1명을 공천했습니다. 이는 각 당이 개혁 공천을 내세워 청년 후보자 발굴에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익산시장 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일자리 창출 방안입니다. 후보들은 상생형 일자리 적극 추진과 식품 대기업 유치, 국제교육기관 유치, 4차 산업 집중 육성 등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최근 익산 참여연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6일 지방선거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32.9%는 익산시장이 해결해야 할 정책 분야 1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익산시장 후보들이 제시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은 무엇일까? 정원율 민주당 후보는 평생 직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상적인 대기업 유치를 내세우기보다는 익산형 상생 일자리를 적극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형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은 익산의 식품 기업 또 식품 기업의 자재를 납품하는 농가들 거기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또 거기에 참여를 한 대기업 하림이 4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또 괜찮은 일자리, 양질 일자리를 한 630개 정도 만들어냅니다. 임석삼 국민의힘 후보는 식품산업 활성화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집권여당 후보인 만큼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앵커 기업 역할을 할 수 있는 CJ를 유치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 같은 이런 큰 대기업을 유치를 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떠나가는 익산에서 돌아오는 익산으로 만들겠다. 이제 현재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래서 박경철 무소속 후보는 익산을 교육도시로 육성시키면 자연스럽게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제 가금류 전문센터를 유치하면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계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PC 같은 것을 많은 교육생이 들어오면 거기에 부수되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대로 유럽으로 또 젊은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고 봅니다. 이명택 무소속 후보는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연간 5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메타버스 혁신지구를 익산에 만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시장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예산 재설계를 통해서 연 500억씩 4차 산업의 핵심인 메타버스 혁신지구를 만드는 일에 쏟아붓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선도도시 메타버스 혁신지구를 통해서 일자리 10,000개 그리고 스타트업 500개 창업,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가 아마 많이 주가 될 겁니다. 지역에 머물고 싶은 청년은 물론 익산 지역 유권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익산시장 후보마다 자신만의 특화된 전략을 제시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정헌율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가 신중년 일자리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 후보는 일선에서 퇴직하거나 이직, 창업을 희망하는 40대에서 60대 중년층을 위해 신중년 일자리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전문 상담과 직업교육 훈련,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익산희망연대는 신중년 일자리센터를 정책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명택 무소속 익산시장 후보가 장애인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임 후보는 이를 위해 익산시 예산의 10%를 집행하고 있는 경로 장애인과에서 장애인 정책과를 별도로 분리해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중증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 유형별로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윤태 도교육감 후보가 천호성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의 미래를 열기 위해 천호성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 단일화 완료 시점은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26일까지 마무리하자며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천호성 후보 측은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한 지 7년이 지난 가운데 익산을 비롯한 호남 지역 선로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해 보수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97개소 가운데 25개소만 보수가 완료돼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 낭산면의 고속철도 선로. 호남고속철 지반치마 하자 보수 구간입니다. 지반치마 보수 공사는 철도법이 규정하는 허용 치마량 30mm 이상인 구간에 실시합니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호남 고속철도 토공 구간 55.6km 중 허용 치마량이 넘는 구간은 97개소, 24.8km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이 중 익산 지역은 총 3곳으로 총 550m 구간에서 치마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3년 12월까지 97개소를 모두 보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까지 25개소를 완료한 데 그쳐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졌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루에 3.5시간밖에 작업할 수밖에 없어 보수 공사가 길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치마가 발생하는 이유는 평야지대에 땅을 높이는 성토 작업을 통해 철도를 설치했고 성토된 땅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지반치마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반치마가 발생하면 승차감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열차와 궤도의 하중이 더해 손상이 발생하고 이후 안전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현장을 찾아 보수공사 과정에서 허용 치마량 30mm만큼만 인상한 점을 지적하며 치마량 없이 복원이 가능하지 않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시공사가 다른 철도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감점이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평지 특성과 전후 구간의 높낮이 정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인상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며 시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 벌점제를 시행해 입찰자 선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남고속선 지반치마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안전운행에 암초가 되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전라북도가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식품부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1단계가 74%가량 분양돼 3년 뒤에는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단계 확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1단계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2단계 조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입장 변화가 주목됩니다. 군산에 해삼 종묘 배양장이 조성됐습니다. 군산시는 비안도 인근 해역에 해삼 종묘 배양장 시설을 구축하고 어가의 자연 양식을 위한 해삼 종자를 생산합니다. 또 수산물 수출 전략 품목 육성 사업으로 연도 해역에 해삼 서식장 시설물 조성을 추진합니다. 익산의 공동주택 총량관리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합니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과 도심 공동화 방지 방안, 생활권역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비롯해 아파트 수요와 공급 분석을 통한 적정 공급 방안 등을 수립합니다. 시는 인구 유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전체 아파트의 72%가 노후된 점과 주택 보급률이 낮은 점을 꼽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양돈 농가 악취 저감을 위해 바이오 커튼을 도입했습니다. 시는 축사 악취 저감 시범 사업에 선정돼 오산면과 망성면 돈사 두 곳에 바이오 커튼과 오존수 분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바이오 커튼은 환기구를 통한 악취와 먼지 배출을 차단하고 오존수를 분무해 냄새 물질을 분해합니다. 지난 4월 시설 바이오 커튼 완공 후 악취 측정 결과 암모니아는 90% 줄었고 미세먼지는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이 올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4%로 세웠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감축 목표 32%를 달성하지 못한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운영 현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군산 서수면 영창교에 내진 보강 공사가 이뤄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영창교의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한 예산 3억 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6월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가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영창교는 준공된 지 37년째로 안전성과 내구성 저하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왔습니다. 홀로그램과 가상현실 등 XR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익산에 마련됐습니다. XR 교육지원센터는 부품과 장비 제조를 비롯한 XR 기반 기술을 기업에 지원해 현재 운영 중인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와 연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홀로그램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모두 포괄하는 XR 산업. 고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미래 산업으로 꼽힙니다. 지난 20일 원광대학교 서예관에 XR 산업 육성 기반 시설인 XR 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XR 교육지원센터는 XR 산업의 기반 기술이 되는 부품과 장비 제조 등을 기업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국비 등 70억 원을 투입해 기술 개발실과 테스트 지원실, 기업 입주 공간 등을 마련했습니다. 센터에는 5개의 기업이 입주한 상황. 이들 기업은 부품 테스트 장비와 전문가 지원을 무료로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지원센터는 XR 기반 기술 지원뿐 아니라 기업의 홍보와 마케팅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의 장비와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XR 체험실을 센터에 마련하고 XR 기업과 수요 기업 사이 비즈니스 매칭과 XR 기업 간 기술 교류의 마련, 국내외 전시회와 박람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운영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익산에 본사를 둔 XR 기업 육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저희 센터를 통해서 서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강소기업 육성,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또 고급 인재 양성,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XR 교육지원센터는 익산에 이미 구축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와 연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재와 부품 등 XR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반 산업을 지원하는 XR 교육지원센터와 달리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는 완제품 기술 지원과 사업화, 상용화를 주로 지원하는 상황. 두 센터가 함께 운영된다면 익산에서 XR 산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관련 기업 직접화가 이뤄지면 경제적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센터가 연계가 되게 되면은 전체 하나의 이제 에코시스템, 즉 우리 홀로그램과 XR, 홀로그램 포함하는 전체 XR 산업 생태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맞춤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익산의 이제 중심이 되는 새로운 XR과 홀로그램의 산업 생태계를 이곳에 이제 마련하고자 하는.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에 이어 XR 교육지원센터가 들어선 익산시. 두 센터의 연계 효과로 익산시가 XR 산업 선도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개월 만에 10,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975명으로 1월 25일 이후 118일 만에 10,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9,958명, 해외 유입 1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2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2명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23,987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7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46명, 익산 103명, 군산 71명 등입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6을 기록했습니다. 군산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지능형 CCTV 덕분에 금은방 절도범을 범행 30분 만에 붙잡았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쯤 월명로에 위치한 한 금은방이 금 50돈을 도둑맞았습니다. 경찰은 절도 용의자를 특정하고 통합관제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절도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을 나운동에서 발견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365일 실시간 관제를 통해 CCTV 2,016대를 112 종합상황실과 순찰차에게 즉각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8건의 선거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북 선관위가 고발한 선거법 위반은 기부행위 3건과 허위사실 공표 3건, 시설물 관련 1건, 인쇄물 관련 1건 등입니다. 기부행위 위반은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회원 51명에게 153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 세트를 제공한 내용입니다. 또 시설물이나 인쇄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도 각각 1건씩 고발 조치됐습니다. 익산 도의원 2선거구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습니다. 차유성 무소속 후보는 지난 주말 익산 함열 정동 사거리에 설치됐던 자신의 홍보 현수막이 통째로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익산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신고했습니다. 해당 사거리에 설치된 다른 후보의 현수막은 이상이 없었지만 차 후보의 현수막만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장수군수 민주당 경선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관련자 압수수색을 통해 다량의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A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민주당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 측에서 특정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대리투표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인사권 등을 요구한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일간지 기자 A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주시장에 출마한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선거 조직과 금전을 지원하는 대가로 당선되면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녹취록에서 언급된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내 생활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전북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4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9%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민 체감 물가를 가리키는 생활 물가 지수는 무려 4.7%가 오르면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석유류와 축산물 등이 4.6%, 개인과 공공서비스, 집세 등 서비스 물가는 3%씩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정보가 담긴 선거 공보가 유권자 가정에 배달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재산, 병역, 납세, 전과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 공보를 유권자 가정에 모두 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송된 투표 안내문에는 선거인 명부 등재 번호와 투표 장소, 투표 참여 방법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립도서관이 6월 한 달 동안 초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문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청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군산 설림도서관이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마음의 풍경을 달다를 오는 8월 12일까지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에는 도서관 사서와의 만남과 독서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독후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군산은 1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5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